네, 안녕하세요. 오늘 4월 18일. 자, 오늘 잘 지내시면 이제 주말 다가오시는데요. 언제 기출 문제 취득세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문제 먼저 체크해 보셨죠? 답을 고를 수 있어도 해설 강의 꼭 참여하시라는 거. 왜? 해설 강의하면서 다른 것도 곁들여서 설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확인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자, 신탁법에 의한 지방세법상 신탁재산 그랬어요. 그죠? 예, 지방세법상 신탁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으로서 그랬어요. 취득세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몇 개인가? 자, 신탁재산의 뜻은 재산관리를 맡긴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 신탁법에 신탁등기가 병행된 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실질적인 매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신탁이라 하더라도 신탁법의 신탁재산은 매매 거래가 아니라 재산관리를 맡긴 거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신탁법의 신탁재산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위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어요. 계약에 의해서 위탁자가 부동산을 수탁자 앞으로 신탁계약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수탁자 입장에서 볼 때 있죠. 요 수탁자 입장에서는 요게 소유권 이전 앞서도 즉 이 얘기예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 등기하고 재산관리 이전하는 건 매매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2번은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비과세 맞습니다. 그렇다면 니은은 뭐냐? 이거죠. 신탁재산에 대해서 만기가 됐어요. 또는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면 수탁자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신탁재산 등기 해제하고 누구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되돌아가죠. 이때 위탁자 입장에서 소유권 등기하더라도 매매 거래가 아니니까 취득세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신탁의 종료 끝나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소유권 이전할 때 이때는 위탁자 앞으로 등기는 하지만 맡겼던 거 되돌아오는 거니까 이건 매매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 주는 거 맞고요. 다음 세 번째는 신탁 계약 재산을 체결하고 수탁자한테 재산관리 맡겼는데 수탁자가 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신탁을 중간에 해지하고 누구 신수탁자와 위탁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앞으로 맡겨놨던 신탁재산을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이거죠. 수탁자가 바뀌었어요. 변경. 그래서 새로운 신수탁자 앞으로 신탁재산이 옮겨가는데 이 신수탁자 앞으로 등기하더라도 요거는 매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비과세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니을은요 신탁법이 아니라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이에요. 주택조합이 뭐예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재산관리가 아니라 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했죠. 그게 주택조합이에요. 그럼 주택조합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하는데 조합원한테 먼저 나눠주고 남는 부분은 일반 분양이죠. 비조합원용 이건 일반 분양이에요.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는 당연히 취득세 과세가 되는데 이때는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냐? 조합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가 조합원이 원시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지만 비조합원한테 귀속되는 건 조합이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 그러면 니을이잖아요. 니을. 이건 신탁법의 신탁재산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조합을 결성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법령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하면 안면 같은 건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1번 대한민국 정부 기관 취득. 대한민국 정부 국가 등이 뭐하는 거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취득했을 때 과세를 하는 외국 정부라면 우리도 비과세가 아니라 그건 뭐한다?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맞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미국에서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주한미 대사관이죠. 거기서 취득하는 거 우리도 부과한다. 과세 상호 면세주의 협정이 체결된 국가끼리만 비과세하고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과세하는 정부라면 우리도 부과한다. 과세한다. 맞습니다. 또 2번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됐어요. 그래서 토지의 지목 변경, 그래서 가액이 뭐였습니까? 증가가 됐어요. 이거 증가한 것은 소유권 취득이 아니죠. 원래 내 땅이에요. 그런데 지목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증가된 경우는 취득한 걸로 본다. 안주 취득으로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지목 변경에 대한 취득세는 특례세율이에요. 특례세율 소유권 등기 안 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2%로 부과합니다. 토지를 취득하면 매매면 4%인데 안주 취득은 특례세율 소유권 등기 안 하니까 증가된 거에 대해서 취득세 2%만 부과합니다. 다음 3번 국가에 귀속되거나 또는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보여서요 양여 빚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가에 귀속하는 반대급부로 이 얘기는 국가에 주는 대신에 국가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다른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여 넘겨받았다 이렇게 넘겨받는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건 취득세 부과한다.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죠.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한다. 조건 없이 귀속되거나 또는 기부채납 기부하기로 약속했으면 그대로 기부하는 거지. 조건을 붙여서 우리가 주는 대신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별도로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존속기간이 1년을 부과하지 않는 거 초과하지 않는 이런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는 임시흥행장 등 존속기간을 1년을 부과하는 거 초과하는 건 당연히 부과합니까? 취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영리법인이 됐든 비영리법인이 됐든 1년 미만인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지만 초과하는 건 과세 대상이 된다. 다음 신탁 재산을 맡겼어요. 근데 맡길 때 주택법이 아니라 신탁법에 신탁재산이라고 등기했다. 그건 신탁재산이죠. 그래서 이런 신탁재산의 취득증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를 하겠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것은 신탁재산이 아니라 주택조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한 거. 여기는 신탁은 신탁 등기가 된 것만 신탁재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탁재산 취득 중에서 신탁법이 아니라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을 결성했고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누가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얘기해요.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문제 점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